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9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밤 8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제 16분에 끊었나요? 그 시간을 조금 넘길 수도 있겠다. 가능한 한 좀 빨리 진행을 해볼 건데, 뭐 오늘 시장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아실 거고, 다 보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쪽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낮에 짧게 코멘트를 달아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런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요런 생각에 한번, 조금 더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달아주신 건데, 그렇죠. 오전장에 환율에 대한 변동이 없었으며, 오후는 환율에 대한 변동의 발생? 요 질문을 제가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조금 자상하게 써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관심 감사드리고요. 이렇다 하면 오전, 오후 주가 변동에 대한 공통적 원인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오전에는 환율에 대해서 별로 반응 안 하다가 오후에는 환율에 대해서 반응했다. 어제 여기죠. 이런 건데, 야, 오전에는 반응 안 하고 오후에는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걸 찾으려고 애는 쓰지만 찾지 못하고 있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뭐 해외 시장 동향도 있을 거고 실시간으로 니케이하고 우리는 같이 흘러가죠. 걔들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좀 우리 시장도 반응을 할 거고 상해는 뭐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나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걔네는 또 점심시간도 있죠. 오전장, 오후장으로 딱딱 나눠서 가고 우리는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이제 주머니 털어야 되니까 아예 점심시간 휴장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원인을 찾는다는 거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숙제죠. 지금 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단지 우리 눈에 띄는 거는 환율이죠. 결국엔 눈에 띄는 건 환율이고 환율하고 뭐다? 수급. 그렇죠? 오늘 개인들 매수, 외인들 매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전에는 환율이 좀 올라갔죠. 어제 오전에 끝난 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전날 뭐 별 변동 없이 장중 환율을 그냥 지킨 채로 끝났다가 아침에는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아침에 올라갔으면 우리 시장은 반대로 내려왔어야 되겠죠. 근데 안 내려오고 버텼습니다. 버티고 나서 얘들이 이렇게 저항선에 부딪히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냥 올린 거죠. 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은 그거죠. 질문이 아니고 참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주신 분은 그거죠. 야, 오후에는 이 환율을 따라가는데 오후에는 안 갔다는 게
그게 환율 영향이 그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환율이 반영되는 거는 이제 시차가 우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시장 주도 세력의 의지가 있죠. 또 상황이 있고 걔들이 처한 상황이 있죠. 시장을 끌어가는 건 누굽니까? 예, 주로 외인들 또 기관들 이런데 기관 소극적이죠.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소극적입니다. 예, 외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얘들도 아마 어제 환율 올라가는 거 보고 오전에 좀 내렸으면 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좋지가 않죠. 개인들도 오전 내내, 어제는 오전 내내 거의 뭐 이렇게 수급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죠. 팔래도 팔 데가 없는 거죠. 내리고 싶어도. 외인들이 팔고 싶어도 환율 따라서 환율과 반대 방향으로 내리고 싶은데 팔 데가 없는 거죠. 예. 수급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개인들도 잠잠하고 기관들도 잠잠하고.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뭐 했습니까? 공매도 쳤겠죠? 예. 없으면 공매도라도 쳤을 겁니다. 근데 요새는 공매도 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시장 요새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마 그런 원인도 있을 겁니다. 팔고 싶은데 장중에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어. 그러니 맨날 차트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다음날 아침에나 돼야 이렇게. 그랬을 겁니다. 반면에 환율이 조금 다시 내려가죠. 여기 좀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예. 15분봉 차트입니다. 계속 걸리죠. 꼬리가 길게 계속 밀리죠. 예. 그리고 살짝 돌아서기, 예.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매수를 하면 되겠죠. 얘들이. 그래서 결국엔 어제, 예, 매수를 시작을 한 거죠. 예. 매도는 공매도가 제한이 있어서 못하지만 매수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예. 쭉 끌어올린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뭔가를 저는 뭐 못 찾겠습니다. 아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단지 어떻게 됐든 눈에 보이는 어떤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다.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환율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는 뭐 그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예, 환율 변동의 속도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죠. 환율이 별로 변동하지 않는 날은 한 1시간 넘게 한 2시간 있다가 거기에 따라서 찔끔 반응하는 때도 있지만 요런 날들은 한 30분 정도 만에 반응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4월 19일이 어떤 날이냐? 4월 19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좀 크게, 예. 4월 19일이 이날입니다. 전날 장중에 대략 여기에 머물러 있던 환율이 밤새 올랐죠. 이만큼 올라서 7시에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아침에는 이제 그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개파락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아침에 사실은 뭐 한 여기 정도 여기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밀렸습니다. 예. 9시 한 30분까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거기서 다시 반등했죠. 반등했습니다. 근데 그 반등하는 동안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쉬지 않고 올랐다. 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도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하방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내렸다가 30분 동안 다시 올랐다가 그 다음에 환율이 쭉쭉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서 저점을 찍은 게 12시 무렵이죠. 12시 무렵입니다. 그런데 얘는 언제 고점을 찍고 하락했느냐? 10시 15분에 고점을 찍고 이미 그 시간 이후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2시 정도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 정도입니다. 여기. 요 정도. 여기 갔다 오는 동안 저기 갔다 오는 동안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을 때에도 시장은 계속 하락을 했다. 그래서 시차가 이렇게 아까 10시 15분이었죠? 그러면 1시간 45분 동안 여기 반응을 늦게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급하게 올라가면서 환율 올라갑니다. 팔아. 결제 받고 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존재하고 환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 시간이 있고 해서 즉각 시장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딜레이가 있다. 급박하게 변동할 때는 얘들도 빨리빨리 결정을 하겠지만 변동이 좀 평이하면 뭐 굳이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겠죠. 아이고. 모르겠다. 다 지우자. 응? 왜 이럴까요? 현재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인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게 이런 구간 정도였는데 이런 구간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내려가면 이제 저점을 바라보게 되지만 올라가서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이 위를 바라보는 거죠. 환율이 중간에 뭐 이런 데서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 저 영역까지도 이 영역까지도 요 동네 어디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거기에서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여기죠. 이 저항을 많이 받던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돌파 못하고 계속 밀리면 결국엔 목표는 이 아래쪽이 되겠죠. 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밤새 어떻게 진행됐느냐? 결정 못 내리고 요런 정도에서 타협을 본 거죠. 고점과 어제 장중 우리가 살펴봤던 요런 자리에 한 중간쯤에서 타협을 본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오늘 아침에 오르기 시작했고 주가는 오늘 오르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 돌파가 됐죠. 돌파하고
돌파하고 좀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뭐 더 가겠죠. 네, 더 가겠죠. 뭐 저항받을 때 있으면 좀 다시 밀렸다가 가더라도 꾸역꾸역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이렇게 밀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제 여기서 말씀드렸죠. 제가 요새 환율이나 뭐 수급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났네? 그럼 다음 목표는 여기서 5포인트 정도 위에, 여기서 5포인트 정도 아래.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가면 된다. 예. 이런 데까지 또는 뭐 이 꼭대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해지를 걸고 집어넣는다. 그래서 오늘 결과는 딱 거기죠. 제가 뭐 환율이나 수급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앞날에 대한 어떤 예지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끝났지만 여기서 내일은 어딜 보느냐? 대략 5포인트 올라가면 전고점이죠. 대략 여기서 내려오면 요 라인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비슷한 대로 오겠죠. 지금은 이리 가느냐 이리 가느냐 가지고 또 그 자리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시해 놓은 김에 동그라미는 표시를 해 놓고 이 자리에 가면 또 이렇게 바라본다. 이 정도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환율이나 장중 동향은 장중 수급은 부차적인 거죠. 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음에 좀 안정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겠죠. 밤새 이렇게 봤더니 환율이 올랐네. 그럼 오늘 아침에는 내려서 시작을 하겠구나. 요 정도.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보조지표로만 활용을 하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라인은 좀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위에 라인은 뭐 굳이 옮겨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것들은 나중에 닿게 되면 예전에 계산해 놨던 저 동네까지도 갈 수 있겠다. 뭐 그건 나중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려드리고 한 거는 요거고 환율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시 이제 1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은 짓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4월 19일에 그 모양을 좀 보셨으니까 결정에는 얘들도 시간이 걸리더라. 이렇게 확률이 급등하는 날에도 아침에는 전날 영향을 받아서 쭉 뺐는데 바로 반등을 바로 했더라. 왜 했지?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쭉쭉. 그렇죠? 그냥 이 당시에는 전날 환율의 영향을 받고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얘들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시장이 여기서 조금 쉬려고 했던 건데 환율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바로 30분 걸렸습니다. 여기서 쉬는데 환율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바로 30분만 쉬고 따라 붙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날
그렇게 급등이 눈에 확확 들어오는 날이니까 결정이 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날들은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까지도 딜레이가 되더라.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날도 마찬가지로 환율의 상황은 10시 15분 이후로는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들은 12시까지 하락을 이어갔다. 끝나는 것도 그렇게 딜레이가 있더라. 서로 그러니까 10시 15분에서 12시면 대략 한 2시간 정도, 1시간 45분이지만 한 대략 2시간 정도 영향이 늦게 결과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또 의지, 내리고 싶었으나 수급이 안 따라줘서 못 내렸을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공매도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공매도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짓도 잘 못하고, 그래서 버티다가 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오후에 환율이 슬슬 저항을 많이 받고 꼬리로 3개나 이렇게 두드려, 3개가 아니죠, 4개죠. 4개 꼬리로 계속 밀리다 보니까 돌릴 수도 있겠다는.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면 뭐 공매도를 못해서 매도에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매수에는 문제가 없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외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해서 오후 내내 매수를 했다. 그래서 덩달아 지수는 따라 올라간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환율 말고 또 수급 말고 어떤 다른 요인,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죠. 미국 시장은 보통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매번 발표되는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심리지수, 뭐 실업률, 뭐 기타 등등, 도시 근로자 무슨 뭐 임금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실업률 뭐 이런 것, 그런 통계들이 계속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국제 정세가 있죠. 어디서 뭐 전쟁이 났네, 어디서 뭐 분쟁이 났네, 어디서 뭐 했네, 외교적으로 무슨 성과가 있었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장에 반영돼서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요? 결국 차트로 볼 수밖에 없죠. 차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들이 이것들을 다 따라가서 볼 수 있는가? 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투자해서 4시간 투자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수익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지. S만큼 뭐가 와야 될 텐데 과연 그게 올까요? 그러느니 차라리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제가 요새는 환율 얘기도 하고 수급 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는 잘 안 본다. 예전에도 잘 안 봤고, 뭘 보냐? 그냥 이거밖에 보는 게 없죠. 여기 있으니까 이리 가든지 이리 가든지. 오늘 옵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옵션 차트인데요. 오늘 만기일이고 5월물 375짜리, 5월물 377.5짜리, 그 다음에 5월물 372.5짜리. 이건 풋이죠. 풋옵션. 여기 콜옵션. 여기 풋옵션 370짜리. 얘들 가지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얘가 종가가 어디서 끝났냐면 0.97에서 끝났습니다. 0.97이 아니고 0.97에서 끝났죠. 0.97. 1.0에 가까우니까 뭐 대략 1.0이라고 하죠. 얘도 어제 0.76에서 끝났습니다. 뭐 얘도 그냥 1.0이라고 보고 오늘 어떻게 흘렀는지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얘는 꽝 됐죠? 예. 아침에 살짝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쭉 미끄러져서 꽝 됐습니다.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3.6까지. 어제 1.0 안 됐죠? 0.75짜리가 오늘 5배 정도 4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랐죠. 3.65. 그럼 어제 1대1로 들어갔다면 여기에 1, 뭐 다 1.0이라고 치지요.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1을 넣었으면 오늘 얘는 꽝 됐고 얘는 여기까지인데 아마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그러면 3.2에서 3 정도에 팔았겠죠. 그럼 투자금은 총 2가 들어갔는데 나머지에 팔았을 때 돌아오는 건 3.3 정도였습니다. 수익률 한 65% 정도 나오죠. 이렇게 해도 나온다. 물론 이런 날은 잘 안 나온다. 그렇습니다. 만기일에 이렇게 꽝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가까우면 좀 분할해서 차월물과 당월물 섞어서 하셔라.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죠. 얘도 한번 볼까요? 377.5짜리입니다. 얘는 어제 0.31에서 끝났습니다. 0.31. 그 다음에 얘는 어제 0.27에서 끝났습니다. 대략 양쪽 다 뭐 0.3이라고 하지요. 0.3짜리들이 오늘은 어떻게 갔느냐? 꽝이지요. 꽝입니다. 어떻게 갔느냐? 아까 요 자리 비슷한 데서 팔았으면 1.1까지 갔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제 투자 금액이 0.6이었는데 오늘 걷어들인 건 1.0입니다. 한 3분의 2니까 67%, 68% 되겠네요. 1.0이 아니고 1.16, 고가가 1.16, 뭐 1.1이라고 치면 한 90%, 8, 90% 정도, 80%? 6분의 5면은 68, 48, 한 80% 좀 넘게 수익이 난 거죠.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건데 좀 타이밍이 조금 잘못되면 이렇게 망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하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도 수익 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횡보하는 날은 망하는 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월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월물은 오늘 풋에서는 뭐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풋에서는 콜이나 풋이나 뭐 잃어버린 만큼 수익이라 얘들은 그러니까 6월물 같은 경우는 아직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프리미엄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풋은 수익이 낮고 그 수익분 챙기고 1대1로 균형을 맞춰 놓으면 이리 가든 이리 가든 크게 걱정은 안 한다. 그런 거죠. 뭐 그거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들이라 뭐 추가로
그래도 가끔은 반복을 좀 하는 게 낫겠죠? 앞에서부터 보신 분들이 별로는 아니고, 네. 앞에 안 보고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감사하게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간만에 이 의견에 대한 어떤 대답이 되지는 않겠죠. 예. 저는 이 공통적 원인이 뭔지, 이거는 뭐 아직도 찾고 있는 거고, 뭔지는 모르겠다. 네. 제 동네 친구가, 하나가 복권방을 하는데요. 예, 제가 로또 사러 가서 맨날 투덜거립니다. 야, 번호 좀 잘 맞는 걸로 달라고. 그러면 그 친구가 항상 똑같은 말을 하죠. 그걸 알면 내가 이거 하고 있겠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노력을 좀 더 할 뿐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눈에 띈 게 FX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 최소한 아침에는. 그런 겁니다. 예. 장중에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최소한 딜레이는 있더라. 영향을 미칠 때도 딜레이가 있고, 안 미치더라도 딜레이가 있고, 그렇더라. 그리고, 예. 영향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날도 있더라.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 의지가 있었든지,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오늘 시장은 끌어올려야 되는 뭐가 있었든지, 외인들의 뭐 그런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상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안 내려오고 그냥 꾸준히 끌고 갔던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뭐, 공매도 관련한 게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시장 수급도 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자기들은 더 끌어올려야 뭔가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궁금하지 않다. 그냥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환율이 자꾸 저항선에 걸려서 부딪혀서 윗꼬리만 계속 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얘들이 오후에는 좀 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만 봅니다. 시장은 그 정도로. 무슨 뉴스가 있어서 뭐 이렇게 됐을까?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하락의 주된 원인은 뭘까요? 대통령 기자회견이죠. 그렇습니다. 뉴스로만 본다면 그게 제일 크죠. 그런데 답변은 이미 다 예상돼 있었다. 했던 얘기기도 하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개인들은 시장이 며칠 동안 올라왔으니까 이제 더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매수 포진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싹 팔아먹고 내려온 거죠. 팔 수 있었으니까 판 거죠. 또 팔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팔은 거다. 뭐 그 정도로만 바라봅니다. 저는 시장을. 마찬가지로 그러면 뻔한 대답이 예상되는데 왜 그동안은 왜 올랐니? 타이밍을 요 날에 맞추려고 끌어올린 거냐? 질질 끌어올린 다음에 이날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던 거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건 궁금하진 않다. 우리는 환율이 어떻게 가건 수급이 어떻게 되건 기본적으로는 이런 자세를 계속 견지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관심을 그래도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매일같이 네, 인사해 주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분에게도 늘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생각할 거리를 하나씩 던져주시는 네, 우리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예, 굳이 8명밖에 안 본 채널에 굳이 싫어요를 눌러주신 그분께도 예, 저를 살짝 예,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날씨가 참 그래서 요새 며칠 골골대고 있는데 티는 안 나지만 어쨌든 네, 골골대는 와중에 예,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이 생겨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또 거듭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